네, 안녕하십니까. 닥터캐스트 지난 2년 전에 책과 명상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으로 다가갔는데 이제 2년이 지난 지금에 이제 여러 시스템이라든가 3D 애니메이션까지 다 개발하고 프로그래밍까지 다 개발하고 쇼핑몰 스스로 만들고 뭐 닥터캐스트 의료 방송을 하면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난 2년 전에 책과 명상 하다 남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기 열전에서 지난 시간까지 50회까지 했습니다. 이번에는 51회에 해당하는 위장군과 표기 장군서부터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그 모니터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이 컴퓨터 방송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 방법이 좀 발달을 못해 가지고 정지된 화면에서 카메라 스위치만 이렇게 돌아갔는데 이번에는 모니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분석하면서 이 책과 명상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어, 제목으로 카테고리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데요. 하지만 이제 이것의 콘텐츠는 뭐 사기 열전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닥터캐스트의 그 카테고리 그 채널에서 맨 밑에 아래쪽 하단에 보시면은 책과 명상 사기 열전으로 해서 콘텐츠가 올라갑니다. 저도 어저께 다시 2년 전에 책과 명상을 했던 내용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어, 그 당시 웃지도 않고 방송을 하는 저의 모습을 다시 리마인드 피드백을 해봤는데 상당히 좀 재미난 표현인데도 상당히 피곤했는지 이 말하는 화자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왠지 모르게 웃음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저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제 숙면으로 들어갔는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어떤 자극을 받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외부로부터 이제 자극을 받다 보면 이게 다 스트레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결과물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뭐 어떤 온도라든가 뭐 불빛이라든가 소리라든가 뭐 냄새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스트레스로 다 어떤 반응이 이제 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 인체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내죠. 그래서 인상을 찌푸린다든가 아니면 웃는다든가 아니면 뭐 화난다든가 아니면 뛴다든가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게 하루 이제 일어나서 잠자기 전까지 이 사람이라는 게 받는 그 스트레스를 수치적으로 잴 수는 없지만 그 상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깨어났을 적에서부터 해서 하루 동안에 받은 스트레스가 예를 들어서 각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이 정도의 높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컴퓨터에서 이제 그냥 막 전원 콘센트를 뽑으면은 컴퓨터가 고장 나지 않습니까? 하나하나씩 뭐 열어놓은 프로그램이나 앱을 다 닫고선 그 다음에 종료를 눌러야지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부담이 없겠죠. 예, 그런 과정이 이제 명상이 되겠죠. 이 스트레스를 어, 사람은 어떤 동물도 마찬가지고 식물도 마찬가지고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동식물 생명체는 다 외부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이 받을 수밖에 없고 이것을 책과 명상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서서히 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거를 듣는 동안에는 뭐 세상의 어떤 그런 번잡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 또한 책과 명상을 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그냥 떨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에 뭐 인공지능 의사들이 이제 쓸 수 있는 인공지능 프로그래밍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뭐 만들고 쇼핑몰도 만들고 뭐 그다음에 이 방송국에 있는 여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한 뭐 건강식품인 뭐 여러 가지 흑마늘이라든가 흑생강, 흑감자, 뭐 흑고구마 등등 해가지고 이 발효식품들을 개발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 어떤 창조적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나? 저도 지난 2년 동안을 회고해 보니까 2년 전에 제가 뭐 한 2개월 반, 3개월 정도 했었던 이 책과 명상에서 이 비록 이 얘기들이 대부분 한 3천년에서 지금으로부터 한 3천년 전에서 거의 뭐 2천년 전에 얘기를 막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처럼 옛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차분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역사는 다시 바뀌질 않기 때문에 이미 다 박제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해석해내고 또 교훈을 얻어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그런 현재 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상당히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저의 지적 물론 이제 과거에도 이 책과 명상을 하기 전에도 저는 사실 뭐 한자 진흥원에서 뭐 이렇게 실시하는 뭐 1급이라든가 사범 시험을 거의 뭐 다 수석으로 다 합격을 하고 최단기간 합격을 하고 또 뭐 인천에 30대에 벌써 저 고문으로다가 한자 고문으로 이제 이렇게 위촉이 됐고 그 다음에 미국 의사국가고시도 합격하고 해서 또 법대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의사지만은 여러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항상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 IT 쪽의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지난 2년 동안에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책과 명상에서 주는 어떤 고전에서의 교훈이었다는 것이죠. 예, 그런 어떤 내용들이 함축적인 것들이 제 안에 이게 살아서 숨쉬면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또 판단하고 결정해서 진행할 적에 이런 사기 열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이죠. 이런 책의 내용들이 저에게 커다란 교훈이 되었습니다. 네, 뭐 지금 자유롭게 책과 명상을 할 적에는 과거 2년 전에 자세로 돌아가서 닥터 케이스트의 의료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가 아닌 화자 오제오가 되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사기 열전 요 위쪽에 그 제목이 나와 있죠. 위장군 표기 장군에 해당하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한나라 한무제 때죠. 한나라 왕인 황제인 무제는 재위 기간이 가장 길었죠. 62년입니다. 무려 62년. 62년 동안에 그 흉노족이라고 하는 그 몽골이라든가 뭐 위쪽에 탄탄탄 국가들 있죠. 네, 또 우리나라 조상님들인 뭐 어떤 고조선도 될 수 있고요. 이런 오랑캐하고 이제 싸움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중국은 영토 확장하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뭐 시진핑 체제하에서 남중국해 뭐 영토 막 이렇게 해서 가짜 섬, 인공섬을 막 개발하고 이런 것이 다 한나라 그 그러니까 중국 민족의 DNA 속에는 남의 땅을 자꾸 뺏으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뺏으려고 하는 그런 DNA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수천 년 전서부터 이렇게 기록으로 남아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면은 현재 중국이 뭐 패권 국가로서 미국이랑 맞짱 뜨고 있는데 그 미국하고 맞짱 떠가지고 만약에 미국이 졌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완전히 그냥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기 열전을 통해서 중국 그 선조들의 어떤 DNA 속에 그 생각을 미리미리 아는 거죠. 그러면 현재 있는 그 후손들인 시진핑은 이제 조상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뭐
춘추 시대 때 습붕, 제나라 때죠. 예, 습붕의 이제 후예가 되겠죠. 예, 습붕이면은 저 관자하고 뭐 포숙이 나오던 그 시절에 이제 사람인데 지금으로부터 한 2,800년 전이겠죠. 그 시진핑의 캐릭터 그런 것도 습붕을 찾아서 보면은 아 시진핑을 내가 모르지만 그 습붕은 제가 알거든요. 관자가 그냥 저 사람은 상당히 신중한 사람이고 말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시진핑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걔네 지금 현재 있는 얘네들 중국 정치인 애들의 그 캐릭터를 알려면 그 조상들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성씨가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 아이를 만나지 않았어도 그 조상이 어떤 마인드로다가 역사 속에서 나왔는지 알면 뭐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네. 그 숫붕에 대한 뭐 자세한 얘기, 즉 시진핑의 조상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시간이 될 때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책과 명상이 명상이라고 하는 코너로 해서 업그레이드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이제 다시 2년 지난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사기열전 제51편 위장군 표기열전 제목 종으로 태어났지만 귀상인 위청 대장군 위청은 평양현 사람이다. 예, 평양이라고 나오죠. 예, 이 평양이 어디 평양인지 막 이렇게 분분하긴 한데 여하튼 평양현 사람이다. 그 아버지 정계는 관리가 되어 평양후라는 것은 이제 조삼의 증손자 조수죠. 예, 이 조삼은 이제 삼국지에서 조조의 이제 조조가 맨날 이제 그 들먹이는 조삼이죠. 네. 그래서 한나라를 세울 적에 좀 뭐죠? 저 공을 세운 그런 사람이죠. 예, 조삼이. 그래서 조삼의 증손자인 조수의 집에서 일하다가 평양 후에 첩 위온과 남몰래 정을 나눠 청을 낳았다. 평양 후에 첩 위온 이 성씨가 있다는 것은 벌써 그래도 가문이 좀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청을 낳았다. 근데 청의 동복형은 위장자이다. 이게 좀 위온이라고 하는 이 첩이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일단은 이제 동복형이 위장자가 있어요. 즉 그 조수가 이제 왔으니까 원래는 이제 그 누이 위자부가 그 이게 저 동복형이 이제 위장자가 있는데 이게 사통을 해가지고 이제 위청을 낳은 거죠. 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벌써 애가 좀 정상적이지 않게 태어납니다. 예, 그리고 아빠 DNA 아빠는 정계 즉 정씨인데 이 아이의 이름은 위청이 되는 거죠. 위씨로 하는 거죠. 여자가 좀 계급이 높으니까 여자 쪽의 성씨를 따라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누이 위자부라고 하는데 이제 위자부라고 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이후로도 이제 이 첩위원이 즉 위청의 엄마가 자식을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딸이 되겠죠. 예, 위자부가 되게 이뻤어요. 거의 뭐 김태희나 뭐 송혜교처럼 이뻤어요. 그래서 이 누이 위자부가 평양 공주를 섬기다가 평양 공주는 이제 그 한무제 이제 한나라의 무제의 누나가 되죠. 이 누나가 이제 평양후하고 결혼을 하니까 평양 공주가 된 거예요. 공주를 이제 섬기다가 뒤에 이제 궁궐로 들어갑니다. 예, 누나가 이제 이혼을 했는지 궁궐로 들어가죠. 네. 그래서 천자의 총애를 받게 되었으므로 즉 위자부 이 위청의 여동생이 이제 천자가 딱 보니까 어우 김태희처럼 이쁘네 하고선 가까이 하게 되면서 이제 서로 뭐 사랑을 나누겠죠. 그러니까 위청도 그때 성을
너 이제 정씨로 살지 말고 위씨로 살아 해서 성씨를 받게 되죠. 예. 그래서 위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동생이 이제 김태희로 나오니까 그 오빠도 그냥 노비에서 신분이 거의 뭐 양반식으로다가 벼슬을 받는 식이죠. 네. 예, 대표 천자의 눈에 들었으니까 저 여동생이. 그래서 위청의 자는 중경이고 장자 즉 위장자라고 이제 그 위청의 형이 있다 그랬죠. 위장자는 자를 장군으로 고쳤다. 그래서 장군의 어머니를 온이라고 했다. 즉 위온이 된 것이죠. 온이라고 했는데 위온의 맏딸이 위유 아주 많이 났습니다. 이제 나와요. 둘째 딸 소아, 셋째 딸이 바로 위자부가 됩니다. 이 세 딸이 나왔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이뻐요. 이게 저 엄마 위온이가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뒷날 자부의 남동생 또 낳죠. 네, 엄마가 낳겠죠 또. 그래서 남동생 보와 광, 그러니까 위보 위광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엄마가 토탈 위장자, 위청, 위유, 위소아, 위자부, 위보, 위광 해서 7명을 낳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그 신생아 사망률이 좀 높은 때이기 때문에 한 절반 정도 죽었다 그러면은 10명 넘게 낳았다는 것이죠. 예, 보통 이 당시에는 그 정도 낳았으니까 뭐 피임 방법도 없고 하니까 막 낳았죠. 예, 얼굴이 이쁘고 하면은 그냥 뭐 엄청나게 낳았죠. 그래서 과거에 뭐 옛날에 여성분들은 뭐 거의 뭐 30살만 돼도 그냥 할머니처럼 이렇게 보이죠. 네. 위청은 평양 후에 가복으로 있다가 젊을 때 아버지 이제 정계죠. 이제 사통해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걔한테 갔어요. 이제 노예로 있다가 아버지한테 갔더니 위청의 아버지는 그에게 양치는 일을 시켰다. 허드렛 일 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정계의 본처 자식은 모두 위청을 종으로 취급하고 형제로 여기지 않았다. 예, 이게 결국에 부적절한 관계로 태어난 그런 자식은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게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매한가지죠. 네. 위청이 일찍이 어떤 사람을 따라 감청궁 안에 감옥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겸도 즉 목에 이제 칼을 쓴 죄인이죠. 이 사람은 이제 자지도 못하고 조금만 하면 어우 뭐 피가 나죠. 이게 아파가지고 자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겸도를 쓴 그 죄인이 위청의 인상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보니까 이 죄인은 어떤 뭐 부잣집 혹은 대갓집 벼슬 있는 사람의 이제 점을 쳤다가 점이 안 맞은 거죠. 아니면 불경스럽다든가. 그러니까 그냥 깜빵에 넣은 거죠. 네. 뭐 이 당시엔 뭐 충분히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죠. 그 사람이 위청의 인상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 상의로다. 벼슬은 후로 봉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위청이 웃습니다. 왜 웃겠습니까? 아예 그렇게 점을 잘 보는 사람이 자기는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몰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원래 중이 자기 머리를 못 깎듯이 점쟁이도 자기 점은 못 보는 법이죠. 네. 그러니까 위청이 얘기를 하죠. 남의 종으로 태어났으니 매질이나 당하지 않고 욕이나 안 먹으면 그만이지 어떻게 후로 봉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아주 젊은 객기로다가 한번 들이대죠. 네. 그런 후 이제 위청은 장년이 되자 옛날식으로 하면 이제 장년이라고 하면은 뭐 20대 후반 넘어가면 이제 장년이라고 하죠. 옛날에는 뭐 평균 수명이라는 게 뭐 40살이면 할아버지 돼서 이제 돌아가실 나이 다 되는 거니까 20대 후반 정도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청은 장년이 되자 평양 후 집에 기사 말 타는 애죠. 예, 기사가 되어
평양 공주를 모셨다. 평양후에 와이프가 평양 공주가 되죠. 한무제의 누나가 되겠습니다. 건원 2년 무제가 연호를 총 11개를 씁니다. 이 사람 좀 특이하게 뭐 경제개발 6개년 계획으로 하는지 6년마다 이 연호를 계속 바꾸거든요. 참 재미난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각 연호마다의 자기가 어떤 업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하는 거죠. 예, 그런 것이 뭐 박정희 대통령한테도 연결이 됐는지 여하튼 연호를 11개나 사용한 아주 최초의 그런 황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건원 2년에 위청의 누이 위자부, 이 아이가 김태희라고 했습니다. 위자부가 궁중으로 들어가 황제에게 총애를 받게 됩니다. 딱 봐도 되게 이쁘니까 황제도 그냥 첫눈에 반하겠죠. 네. 황후는 원래 이제 황후가 있잖아요. 이제 황제 황후가 있는데 황후는 당읍 후 진호의 부인 대장공주의 딸로서 그러니까 대장공주인데 이제 그 대장공주는 누구냐면 황제의 고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친이라는 얘기죠. 네. 근친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이게 사촌간 아니에요? 예, 사촌간에 이제 좀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무제도 저 황제도 자기 사촌이랑 같이 이게 밤에 그 잠자리 하기가 좀 거북스러운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딸로서 아들이 없으며 질투가 심했습니다. 이 고모가 그냥 자기 딸이 저 황후가 됐는데 이게 저 뭐예요? 자식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미치겠는 거죠. 네. 대장공주는 위자부가 황제에게 총애를 받아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질투가 나서 사람을 보내 위청을 체포하게 합니다. 네. 위자부를 체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황제가 맨날 위자부 쪽에 초소로 드는데 그 위자부를 잡아가면 황제한테 그냥 찍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고모래도 그냥 죽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오빠인 위청을 잡아들이죠. 그래서 위청은 건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때였어요. 대장공주는 위청을 잡아 가두어 죽이려고 하죠. 네, 그때 그 친구 기랑, 즉 황제의 시종관인 이제 공손오라고 하는 친구가 장사들 이제 힘쓰는 애들 있죠.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구해 줍니다. 그래서 그냥 죽도록 대장공주한테 쳐맞고 죽음만은 면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황제는 이 소식을 듣고 위청을 불러서 건장궁의 지금 건장에서 이제 잡혔는데 건장궁의 즉 궁궐의 사무를 관장하는 장관, 굉장히 높은 거죠. 장관을 시켜입니다. 갑자기 그냥 허드렛 일, 거의 뭐 구급 공무원인 그런 친구를 불러다가 너 오늘서부터 장관해, 뭐 이런 식이죠. 예, 이거 너무 파격적인 승진을 해주는 거죠. 그거 겸 시중으로 삼습니다. 예, 시중이면 거의 뭐 총리급인데 그의 동복 형제도 모두 귀한 신분이 됩니다. 예, 그래서 황제가 단 며칠 동안에 내린 상이 수천 금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 수천 금이면 거의 지금 현재 돈으로 따지면 한 100억 정도 되겠죠. 네, 굉장한 부자가 된 거죠. 그의 만 누이 위유는 태복 공손하의 아내가 되었고 공손하. 예. 이 친구 나중에 이제 전장터에 위청이랑 많이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둘째 누이 소아는 본래 진장과 사통하고 있었는데 이 보면 이제 위혼도 엄마가 위혼인데 사통해서 위청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 DNA가 이제 소아한테도 온 거죠. 예, 소아는 이제 본래 진장과 사통하고 있었는데
황제는 진장을 불러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합니다. 예, 사통한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좀 높이 올려줘요. 그리고 공손오는 위청을 구해준 일로 더욱더 존귀해졌고 위자부는 부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게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부인이 된 것이죠. 즉 제왕의 소첩이 된 것이죠. 아들을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저 위자부라고 하는 그 여동생을 둔 위청 이 형제들은 이 위자부가 너무 예쁘니까 이 한무제가 그냥 뭐 자식도 없었는데 그냥 자식 아들도 그냥 똑똑 낳아주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죠. 예, 황실을 잇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뭐 다 주는 거죠. 모든 거. 예, 가진 건 재산뿐이다. 뭐 만수르보다 더 부자였으니까 이게 막 다 줘요. 예, 그래서 위청은 태중대부가 되게 됩니다. 즉 궁중의 가장 높은 고문관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뭐 이 정도 출세가 되면은 거의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청와대 뭐 비서실장급이죠. 네. 뭐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뭐 그냥 무소불위의 권력에 올라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목으로 흉노토벌과 그 성과에서 원강 5년 해가지고 무제가 이게 6년마다 연호를 이제 바꾼다고 하는데 그 원강에 대해서 지금 나오는데 잠시 좀 관련 이 사람이 이 지금 첫 번째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다가 잠시만요. 네. 를 모니터를 바꾸고 예. 처음에 이제 건원이라고 하는 연호를 쓰다가 이 사람이 그 이제 기원전 140년, 139, 138 뭐 해서 135년까지 쓰죠. 근데 이때 연호를 이제 바꿉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바꾸냐면은 그 하늘에서 혜성이 나타났다고 그래요. 혜성이. 즉 혜성의 출현이 계기가 되어 연호를 개정합니다. 즉 130 기원전 135년경에 혜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죠. 헨리 혜성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혜성은 헨리 혜성이죠. 예, 그래서 헨리 혜성이 이제 1986년도에 이제 관측이 되었는데 다음에 접근을 하는 일은 2061년 7월 28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해성의 이제 그 주기가 75에서 76년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과연 맞나 해서 1986년에서 기원전 135년을 더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것을 75년 주기로 한번 나눠 보니까 28.28 딱 떨어지질 않죠? 75에서 76년 사이니까 76을 하니까 27.9 그러니까 이 사이에 이제 한 28번 정도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것을 주기를 한번 맞춰 가보느라고 한 7 정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니까 28.0184 뭐 이렇게 쭉 나가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대략 한 4 정도 넣어 볼까요? 그럼 28.0036 이렇게 딱 나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75.75 정도 딱 넣으니까 28로 딱 떨어지네요. 즉 헨리 혜성의 주기가 75년 하고도 0.75년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여기 보면은 헨리 혜성 해서 주기가 75에서 76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역사 사료를 이제 그 지금 뭐 토탈 다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은 2100 몇 년 동안에 왔다 갔다 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몇 년입니까? 2112년 동안에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요 오차가 많이 보정이 되겠죠. 이거를 이제
헨리 해성의 주기가 75년, 75.75년이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탁 떨어지네 진짜. 역사 사료가 결국에는 얘네 그래서 이제 이게 헨리 해성이 나타나니까 건원이라는 것을 쓰고 있다가 아예 이거 바꿔야겠다 야. 옛날엔 이제 하늘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을 보고 이게 뭐 황제나 왕이 막 제사도 지내고 뭐 열심히 뭐 그런 미신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이때도 마찬가지로 헨리의 성이 뭐 희한한 게 막 떠다니니까 왜냐하면 짐은 하늘이다. 뭐 이런 때여서 하늘은 이제 황제인 것이죠. 네. 근데 황제의 뜻하고는 전혀 다른 왜 희한한 놈이 나타나니까 야 이거 좀 어수선한데 하고서 이제 이걸 연호를 바꾸죠. 네. 그렇게 해서 헨리 해성의 그 주기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네. 너무나 길게 그리고 처음으로 2년 만에 다시 하는 바람에 조금 어, 좀 사족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요 위장군 표기 열전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심신을 많이 안정시키고 책과 명상, 즉 지금부터는 이제 2018년부터는 명상으로 업그레이드해서 많은 좀 스트레스를 완화해서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또 이런 지식을 많이 고전을 접해서 응축을 시키신다면 여러분도 저처럼 뭐 IT 쪽이라든가 뭐 집중을 할 적에 지적인 능력이 과거에 비해서 10배, 20배, 100배 향상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책과 명상은 수시로 거의 일주일에 2, 3회에 걸쳐서 계속 제 육성으로 실시간 분석을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이렇게 2년 만에 갑자기 시작해서 좀 어수선하고 과거에 하던 패턴에서 많이 좀 바뀌었는데 많이 좀 즐겨서 지금 들을 적에는 실제로 이제 맨정신에 좀 공부 삼아서 교훈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요 유튜브에서 1.25 배속이나 1.5 배속에서 들으시면은 아주 명료하게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패턴이 좀 그렇게 제가 좀 느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 잠을 잘 적에는 1배속이나 1.25 배속에 들으시면 아주 5분 이내에 골아 떨어지죠. 네. 그러면 뭐 다시 또 듣고 그렇게 해서 조회수도 늘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추천도 좋아요도 많이 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